지금은 진짜 버블이 폭발하고 있는 시기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메타버스, NFT, 크립토 마켓은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 내용을 보니까 네. 이미 교수님께서 포노사피엔스로서 워낙 유명하게 명성을 알리고 계신데 네. 큰 키워드를 웅장하게 던지셨습니다. 네. 바로 슈퍼사피엔스. 네. 자, 이 이야기를 끌어온 그 배경이 있을까요? 네, 기존에 있던 포노사피엔스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포노 사피엔스들이 사는 사회가 됐죠. 그러니까 한국인 중에 98%가 스마트폰을 쓴다. 특히 MZ세대는 이거 없이 못 살죠. 못 살죠. 그러니까 이 포노 사피엔스들은 어떻게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네. 그 중에 와 굉장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슈퍼 사피엔스들이 등장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방식도 디지털 신대륙에서 지식을 흡수하는 방식은 네. 과거와는 다르더라.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자발적 학습. 그렇군요. 네. 뭐 사실 잘 알려져 있지만 전 세계의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소위 오픈 소스 이래서 다 공유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이 지식의 공유죠. 네. 사실 뭐 미국이 엄청난 디지털 플랫폼을 형성했지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추격을 빨리 했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카카오나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근데 이 창업자들이 보면 다 유학파들이 아니에요. 네. 그 지역에 가서 뭘 기술을 배워야 되는 게 예. 인류의 당연한 그 방식이었다면, 지식학습 방식이었다면 네. 그게 아니라 오픈소스 갔다가 인터넷 뒤져갖고 네. 자기가 다 만드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죠? 예.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예. 네이버 이혜진 의장, 뭐 특히 알리바바의 마윈. 네. 이분은 문과였고요. 관광 가이드 하다가 갑자기 인터넷 기업을 만들었는데 세계 최고의 기업 반열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인류한테 너희들이 이제 학교에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디지털 신대륙에 뭘 만들려면 거기서 지식을 흡수하고 네. 거기서 네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네. 그리고 많은 것들은 공유해 줄 테니까 공짜로 공유해 줄 테니까 그 지식을 네가 흡수해서 너희 걸 해봐. 네. 이게 표준 상식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충격적이죠. 네. 대한민국에서 애들이 잘 되려면요. 네. 시험 잘 보고 성적 잘해서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예. 성적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가 스펙 잘 만들면 이제 성공하는 거잖아. 네. 아니라는 아닌 거잖아요. 거죠. 네. 그죠? 야. 이게 달라진 거예요. 공식이 바뀌었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 인물이 비탈릭 부테린 얼마 전에 네. 타임즈의 표지 모델을 장식했죠. 네. 바로 이더리움의 창시자입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요. 15살 때 암호화폐 관련 첫 논문을 써요. 그리고 아빠하고 상담을 합니다. 너무 재밌어, 아빠. 나는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걸 하면 대학에 가기 위한 좋은 스펙은 못 만들어. 나 그럼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해야 돼. 우리나라에도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하는 데 되게 많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예.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요. 나 어느 걸 해야 될까 하는 질문에 네가 마음이 쫓아가는 걸 해라. 그래서 이 친구가 암호화폐에 깊이 빠집니다. 나 과학 올림피아드 안 해. 그리고는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코딩 오픈소스를 갖다가 연구하면서 야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 저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 모자라는 지식은 유튜브의 MIT 스탠포드의 그 유명한 수학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어서 그 지식을 잘 조합했대요. 17살 때 비트코인 매거진이라는 굉장히 이 대표적인 저널의 공동 편집장이 됩니다. 고2 때. 그리고 19살. 캐나다 워털루 대학 1학년 입학하자마자 이더리움을 출시하죠. 그리고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둬요. 왜? 돈도 너무 많아졌고 학교에서 뭘 배우기에는 자기가 이제 다른 역할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의 창업자들도 잘 보면 대학 다니다 그만둔 사람 굉장히 많죠. 그렇네. 그렇네. 뭐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배울 것들은 이 인터넷 커뮤니티, 오픈 소스, 유튜브 이런 소위 말해서 디지털 신대륙의 지식 창고에 다 있다. 그렇죠. 거기서 너가 어떻게 조합하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 친구가요. 잘 보시면 암호화폐 관련해서 어떤 수업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없었으니까. 그럼 이더리움이라는 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지식을 창조하는 건 많은 지식을 일단 흡수하고
그걸 생각을 통해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암호화폐 관련 많은 지식을 커뮤니티를 통해 흡수하고 유튜브를 통해 흡수한 다음 그걸 편집해서 이더리움을 만든 거예요. 그렇군요. 이더리움의 지금 시가총액이 442조라고 합니다. 한 청년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442조의 경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 그러네요. 이게 디지털 신대륙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이야, 이 슈퍼사피엔스라는 이 개념이 맞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슈퍼사피엔스는 정말 그 정보를, 그 지식을 대학에서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과거의 어떤 공식과 네. 지금의 공식은 확연히 바뀌어 있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책에서 많이 강조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Z세대였거든요. 맞습니다. Z세대가 결국 창조하고 있는 이 디지털 신대륙을 메타버스로 또 강조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렇죠. 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메타버스를 네. 요즘 진짜 핫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많은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는 야 그거 이거 안경 쓰고 막 이렇게 360도 보는 건데 어지러워. 네. 아직은 좀 안 됐어.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네. 아니면 애들로는 게임판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네. 인간이 요즘은 하루에 많은 시간을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도 보고요. 네. 여기다 뭐 인스타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데 데이터로 기록을 하죠. 네. 인류의 삶의 흔적이 네. 현실 세계와 디지털에 한 반반씩은 남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또 예. 뭐 이런 웨어러블 차고 이러면은 뭐 나의 헬스에 관한 정보도 다 남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예. 야, 인간의 정의가 네. 살아가는 세계가 디지털과 현실 세계가 혼재된 세계. 네. 이게 메타가 초월이고 예. 벌스가 유니버스니까 이 두 개가 합해지면 초월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살기 시작했구나. 네. 그럼 이걸 다 통틀어 메타버스라고 하자. 네. 그럼 이런 관점에서는 일반인 모두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겠네요. 예. 예. 거기서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네. 거기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 거야? 야, 거기서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거야. 어차피 스마트폰을 쓰는 이상 네, 우리 네. 인류는 그런 새로운 대륙, 메타버스라는 신대륙에 살고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는 메타버스를 정의했고요. 네. 우리 뭐 김상균 교수님처럼 네. 이렇게 전문적인 메타버스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고 있는 이미 내 곁에 와 있는 이 메타버스 이야기들을 좀 잘 정리를 해본 겁니다. 아, 너무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 이야기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표현하시는가 보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메타버스 시대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네. 딱히 나는 와닿지 않는데 하시는 네, 분들도 네, 많이 네, 계시거든요. 많아요. 근데 네. 교수님 책을 보시면 아 정말 내가 메타버스 시대를 내가 살고 있구나 네. 라고 동감을 하실 기회가 오실 것입니다. 네, 저도 분명히 이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네. 세계 주요 기업들이 네. 메타버스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거나 새로운 산업에 또 뛰어들기 위해서 네. 많은 기업들이 도전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세계 10대 기업 중에서 메이저 5개 기업이 메타버스라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죠. 애플도 하고요. 네. 구글도 하고요. MS도 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뭐 요새는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런 메타로 바꿨죠. 네. 이 회사도 하고 특히 작년에 급상승을 한 네. 메타버스의 대표 기업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할 것 없이 메타버스의 생태계를 만드는데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기업들이 네.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그러네요. 거죠. 네. 또 하나가 인재예요, 인재. 그렇군요. 예. 네. 지금 MS나 구글 같은 데는요. 네. 야, 걔 또 다른 데로 회사 옮겼냐? 안 보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네. 어디로 갔나 봤더니 크립토 마켓. 이게 메타버스 경제 생태계의 한 축이죠. 네. 왜 글로 가나 봤더니 거기에 이제 기회가 있다고 이미 판단을 한 거예요. 예. 생각해 보면 예. 이 메타버스 생태계라는 거는 아예 새로운 세상 하나를 만들어서 경제 생태계를 현실 세계와 거의 견줄 만한 걸 하나 만들겠다. 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어프로치 하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온다 그러면 이 똑똑한 친구들이 야, 네. 나 거기 가서 할 거야 라고 네. 하는 게 당연하죠. 이런 현상이 언제 있었느냐. MS 구글의 그 맹주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인재들이 한번 빠져나갔을 때가 2010년 언저리라고 합니다. 뭐 유튜브 성장하고 뭐 넷플릭스 막 뜨고 이럴 때 자기들이 스타트업에 참여해서 굉장한 기회들을 잡았었는데
그게 다시 한번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 그럼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뛰어들고요. 네. 엄청난 자본이 투입되면 네. 거기 산업계가 형성이 되겠죠. 네. 더군다나 거기 투입되는 자본과 인재들은 대부분 디지털 전문가들이고 전문 펀드들이고 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아주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과거 10년의 데이터를 특히 이 세계 5대 기업은 다 보고 있잖아요. 네. 야, 이 정도면 메타버스 사용자가 이 정도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신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겠구나 판단이 내린 게 아닌가. 네. 그러면은 우리도 배워야죠. 그렇겠네요. 네.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우리가 옛날 그런 생각. 제가 이런 생각 많이 해봐요. 네. 야, 유튜브 저게 무슨 방송을 대체하겠어? 네. 야, 넷플릭스 저걸 몇 명이나 보겠어? 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완전히 달라졌죠. 달라졌죠. 이번에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그러지 말자. 네. 이게 핵심 언어가 아닌가, 오늘의 네. 핵심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투자하지 않는 기업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심지어 지금은 약간 프론트 오피스 관점에서 기업들이 이제 소비자와 만나는 그런 접점에서 메타버스를 많이 도입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그게 아니고 백오피스 영역에서도조차 맞아요. 기업들이 자기 직원들 교육시키는데도 그리고 안전교육시키는데도 또 출근하는데 어차피 우리 출근하면 하루 종일 모니터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출근합니까? 하면서 인재들이 많은 디지털 인재들이 재택근무 특히 이제 이런 스페셜과 같은 이런 비대면 메타버스 플랫폼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그냥 입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백오피스 여러 방면에 걸쳐서 맞습니다. 또 이런 메타버스 세상을 열어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도 이런 흐름을 이 책을 통해서 잘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책인싸 2편에서 꼭 강조하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네. 바로 날카로운 질문 시간입니다. 네. 자, 좀 땀 좀 흘려주셨으면 네. 좋겠는데 어떠실지 찔릴 모르겠습니다. 것 같네요. 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이미 질문을 해 오셨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 건데 우리 기계공학과 네. 또 이 말 그대로의 그냥 공학과도 아니고 기계공학과 공학자시잖아요. 네. 딱딱한 공학과. 이 공학자신데 어떻게 이렇게 사회, 문명, 뭐 혹은 마케팅, 경영 전략적인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계신지 그래서 그런 책을 정말 읽어도 되는 것인지 분명히 의문들을 갖고 계시기도 할 겁니다. 네.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는요, 원래 미래 제품, 미래 새로 나올 비즈니스 모델, 네.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 관심을 갖게 된 건 기계공학을 했지만, 네. 제가 그 캐나다 워털루 대학, 비탈릭 부테린이 다녔던 네. 그 대학에 갔을 때요, 인터넷 열풍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마치 개발자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키스테에서 한 2년간 개발자로 뭐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야, 이거 너무 멋진 세상이다. 거기 굉장히 매료됐었고요. 네. 거기서 만난 친구들은 대부분 다 전공 불문 인터넷 코딩 뭐 이런 세계로 빠져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저도 당연히 물들죠. 네. 그래서 와, 이거 디지털 세상, 인터넷 세상이 오는구나. 그래서 네. 사실은 기계공학 공부는 한 50%만 하고요. 나머지는 매 그런 것만 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네. 한국에 와서 이제 기계공학 분야 열심히 하면서 네. 심지어는 기계공학 분야에서 VR 모델, 그렇죠. 예, 또 IT 코딩 예. 이런 걸 접목하는데 되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네. 많은 기여를 하셨죠. 네. 근데 제가 답답했던 게 뭐냐면 네. 기계공학의 분야분들이 대부분 그딴 거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그러면서 사실은 제 주류 공부보다는 다른 것과 융합하는 거. 디자인과 융합하는 거, 심리학과 융합하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요. 예. 마침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예. 저한테 굉장히 재밌는 과제를 줬습니다. 예. 제 얘기를 딱 듣더니 그럼 한번 해보시죠. 네. 5에서 10년 후에 미래 제품 디자인. 이거 진짜 모든 사람이 꿈꾸는 과제 아닌가요? 과제비가 많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러면서 결과물은 뭐 우리가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는 수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하루 일상의 시나리오로 써오면 되는 거였어요. 이야. 그래서
디자이너, 뭐 건축가, 아티스트, 뭐 유니버설 디자인 하시는 분, 심리학 하시는 분, 진화론 하시는 분 다 인터뷰를 해갖고 네.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네. 그 프로젝션을 해보고 그 사회에 선 사람이 하루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이 서비스를 도출하는 그런 과제를 무려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가 마침 아이폰이 막 출시되는 시기였어요.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이 절대 노키아를 이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대세다. 네. 그리고 그 마지막 제가 보고서를 썼을 때가 갤럭시 S가 나오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갤럭시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여전히 그 관점에서 이제 야 그럼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돼? 그래서 정부 과제를 하나 따가지고 130개 중소기업에 그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제품을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스마트폰과 연동할 건가? 이거 컨설팅과 이제 이런 것들을 제공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인사이트가 더 쌓였고 그러면서 계속 이 바뀌어가는 미래 사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다른 분들보다는 이제 융합에 훨씬 능숙해진 거죠. 원래부터 그런 걸 많이 해왔는데 한 10년 정도 경력이 쌓이니까 그런 면에서 다양한 네. 이 뷰 포인트들을 가질 수 있게 됐고 그걸 이제 이야기꾼이다 보니까 네. 잘 많은 보편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스토리로 만들어서 전달한 게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한국에 이런 융합형 인재가 있어 주셔서 감사하다. 네. 성균관대에 있어 주시지만 한국에 또 있어 주셔서 또 감사하다. 아유, 네, 책임사에 또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을 참 보다 보면 공식이 다 깨지는데 그것도 과거의 공식 중에 하나는 그 분야 전문가였어요. 그 분야 전문가. 근데 이 세상을 보면은 어떤 하나의 제품이 등장하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만으로는 절대 구성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보십시오. 맞습니다. 정말 의료 전문가, 공학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있어요. 뭐 코딩 뭐 정말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야 되는데 이런 융합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한국의 이 학자가 나와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땀 좀 흘리실 줄 알았더니 땀도 안 흘리시고 아니 이렇게 그 칭찬을 잘 해주시니까 땀이 삐질삐질하네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날카로운 질문을 좀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영학에서는 또 기술 수용주기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 어쨌든 어떤 특정 기술이 도입되는 시점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렇게 버블이 형성되는 구간이 있고 네. 또 그러다 보면 싹 꺼지는 구간도 네,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NFT 이런 것이 너무 버블처럼 확 떴다가 이미 이제 주가라는 면에서 투자 대상으로서는 좀 많이 버블이 꺼진 상태이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버블이 꺼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 네.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메타버스 이야기, NFT 이야기, 크립토 이야기를 중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네.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럼요. 단기적인 일 아닌가 네. 하는 의문을 분명히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네. 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주기에 맞춰서 지금은 진짜 버블이 폭발하고 있는 시기가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가능성, 왜 옛날에 인터넷 버블 1990년대 뭐 중후반에 있었던 그때하고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IT 버블이라고 맞습니다. 하죠. IT 예. 버블이라고 그러죠. 메타버스, NFT, 크립토 마켓은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인간의 어떤 그 디지털 문명과 융합성, 적합성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런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야 그럼 앞으로 이거는 특히 MZ 세대가 이 주류가 되는 디지털 문명을 주류로 하는 세대가 대거 등장하게 된다면 훨씬 더 강력하게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냥 앞으로 10년이 지나면요. 디지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좀 많이 없어지고 네. 디지털 잘하는 또 10년의 신세대들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 그럼 완전히 달라지겠죠. Z세대의 후배 세대. 맞습니다. 네. 그러면 더군다나 그런 제가 아까 말씀했던 슈퍼 사피엔스들이 또 많아질 거고 그렇겠네. 그런 친구들이 막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이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얻어낸다면 이 마켓은 그런 관점, 인류 발전상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네. 절대 죽지 않을 마켓이라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 포함해서 저도
아날로그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디지털 세상에 익숙해진 것처럼, 이걸 선택한 것처럼, 또 이미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에 메타버스를 경험한 Z세대처럼, 또 Z세대의 후배 세대는 그렇죠. 이미 메타버스 세상에서 태어났는데 그것이 또 다른 변화 속으로 전개되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맞습니다.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아까 제가 혁신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처음에 인터넷 뱅킹이라는 게 도입될 때 사람들이 이걸 저항했어요. 그렇죠. 나는 통장에 찍어보지 않고는 입금됐다는 걸 인정할 수 없어. 맞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인터넷 뱅킹이 너무나 익숙해지고 그게 아니면 더 힘든 거야. 더 불편한 거야. 그렇죠. 어쩌면 코로나19 상황에도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처음엔 정말 싫었잖아요. 그렇죠. 교수님들이 막 울고 그러셨어. 2시간 녹화했는데 날라갔어 하면서. 맞아요. 근데 지금은 비대면 수업으로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새로 변화하는 뉴노멀을 사람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채택해 나가는 과정.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닐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신대륙적인 것들이 인류가 계속 채택해 나가면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장기적으로 그 변화하는 흐름을 공부해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